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 좀 주제와 연관이 있는 노래 가사를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이 가사만 들어보시고 네네. 제목을 맞춰보실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어서 와요 곧 떠나겠지만 잠시나마 즐거웠어요. 가난한 내 마음을 가득히 채워줘. 눈 깜짝하면 사라지지만 이런 가사인데요. 네. 예, 혹시 뭐 제목 맞출 수 있으실까요? 왜 본인이 말씀하시고 웃으세요? 저요? 네. 근데 웃음이 좀 나네요. 근데 민망한 거 아니시죠? 예, 알겠습니다. 슬퍼서. 예, 네, 울 도저히 수는 어떤 없으니까. 노래인지 모르겠네요. 어떤 노래일까요? 이게 가수 스텔라 장이라는 분의 네.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이라는 오. 그런 제목의 가사 내용입니다. 네. 이제 제목을 듣고 이제 가사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모두 이제 공감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노랫말이죠. 우리에게는 이렇게 빠른 비처럼 스쳐가는 월급만 있는 게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빠른 속도로 쌓이는 빚도 있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대출 금액이 처음으로 5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20대 대출 증가율이 이제 껑충 뛰었는데요. 도대체 왜일까요?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소득보다 빨리 늘어나는 빚이라고 하셨는데요. 뭐 너무 공감이 갑니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늘어난 거죠? 네, 우선은 이제 통계청의 이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번 기준은 이제 2021년 12월 말 기준이고요. 임금 근로자의 평균 대출은 5,202만 원으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직장인 평균 대출이 5천만 원을 넘은 건 이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7년 이후 이제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만 대출 증가율은 7%였는데 2020년에 10.3%에 비해서는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출 받고 싶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이제 통계의 기준이 되는 2021년에 정부가 이제 가계 대출을 상당히 좀 조이는 그런 대책들을 많이 내놨었는데 이 영향으로 이제 증가율이 또 꺾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봤을 때 20대의 대출 증가율이 가장 크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네, 말씀드린 대로 평균 증가율은 이제 7%였는데요. 29세 이하 임금 근로자의 증가율이 15.4%나 됐습니다.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는데요. 평균 대출 액수로는 2020년 말 1,466만 원에서 2021년 말 1,691만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평균 대출액으로만 보면 40대 근로자의 평균 대출이 7,638만 원으로 이제 가장 높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30대, 50대, 이제 60대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모가 큰 건 40대지만 대출 증가폭이 가장 큰 건 20대였는데요. 뭐 영혼까지 끌어모은 그런 투자 탓일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21년에는 시간을 다시 그때로 돌려보면 저금리에 이제 주식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제 맞물리면서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는 이른바 B2가 늘어났었고요. 뭐 이게 원인일 수 있는 거죠. 또 당시에 이제 가상화폐, 또 갭 투자 광풍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왠지 나만 안 하면 뒤처질 것 같다. 이제 이런 불안감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렇다 보니 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B2와 영끌의 영향으로 연소득의 3배 이상 빚을 지고 있는 2030 청년이 21.75%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5명 중 1명 이상은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에 나섰던 것이죠. 이렇다 보니 이제 연봉보다 갚아야 할 대출이 더 많은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봉이 뛰는 속도보다 빚이 뛰는 속도가 더 빨랐던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제 연소득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인 직장인이 가지고 있는 평균 대출이 5,268만 원이었던 거고요. 1년 일하면서 이제 번 소득보다 이제 대출이 더 많았던 거죠. 전체적으로 연소득이 이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인 직장인의 평균 대출은 9,118만 원에 달해서 소득만큼 빚도 더 많았던 겁니다. 또 대기업 종사자 대출은 8,107만 원으로 이제 중소기업 근로자 대출 4,215만 원보다 이제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소득이 낮을수록 비은행 대출 비중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소득이 낮다 보니까 비은행권에서 대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 문제는 높은 이율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소득 직장인일수록 대출받기 위해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을 찾는다는 건데 이제 후폭풍이 오히려 더 큰 경우가 많죠. 소득 3천만 원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는 전체 평균 대출액
2,496만 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비은행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그 어려움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당장 이번 통계청 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일수록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연체율이 높았습니다. 예, 뭐 대출도 늘어난 상황에서 대출 상환 부담도 늘 수밖에 없는데요. 비은행권에서 대출이 더 많은 저소득 임금 근로자들의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안 그래도 사실 금리가 높은데 비은행 금융기관에 높은 이자를 갚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연소득에서 갚아야 할 원리금의 액수를 뜻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은 지난해 4분기 4년 만에 40%를 넘겼다고 합니다. 대출자들이 1년 동안 번 돈에서 40% 정도를 빚 갚는 데 쓴다는 뜻인데요. 특히 소득은 제자리다 보니 돈을 빌린 7명 중 1명은 원리금 상환에 소득의 70% 이상을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 소득의 70% 이상이면 정말 뭐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이런 높은 수준의 금리가 당장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미국의 파월 연준 의장은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못을 박은 상황입니다. 최근 실리콘뱅크 파산 등 이제 금융 불안 속에서도 미국은 기준 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의 기준금리 차이는 이제 1.5% 포인트가 됐는데요. 2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차이라고 합니다. 미국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계속 그어온 만큼 지금과 같은 고금리가 당분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컷 이슈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요즘에 이제 유튜브 등 이런 그 동영상 플랫폼을 보면 유난히 이런 제목을 단 영상들이 많습니다. 월급의 땡땡 퍼센트를 모으는 30대 부부의 일상, 일주일 무지출 챌린지, 1인 가구 냉장고 파먹기 브이로그 뭐 이런 것들인데요. 고물가 상황 속에서 MZ세대 사이에서 발상을 좀 전환을 해서 새로운 어떤 재테크의 수단으로 이제 짠테크가 나오면서 이런 제목의 콘텐츠가 이제 늘어난 것이죠. 예, 이렇게 많이 벌 수 없으니까 좀 덜 쓰자. 뭐 이게 진짜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마트에 가서 장을 봐도 부담이고 외식을 하려 해도 부담입니다. 이게 오르지 않은 게 없다 보니까 자꾸 뭐 냉장고라든지 냉동고 안이라든지 식료 창고를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있는 걸로 먹고 살아야 된다. 뭐 그런 상황인 것인데 그 요즘 이렇게 냉장고 식재료도 다시 보고 또 보고 하루 종일 한 푼도 쓰지 않는 무지출 챌린지부터 걸음만큼 포인트가 또 쌓이는 이제 만보기 앱까지 짠테크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제 과거에 자린고비는 뭐 조기를 천장에다가 매달았다고 하지만 요즘은 이제 절약을 오히려 좀 즐겁게 좀 색다르게 하려는 그런 이들이 늘고 있다. 하나의 어떤 놀이 문화처럼 또 이렇게 번지고 있다고도 하네요. 비슷한 도전에 나선 이들끼리 이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도전을 지속할 이제 동력을 얻기도 하는 것이죠. 이제 안 써야 모인다는 이제 무지출 챌린지를 하나의 재테크 방식으로 활용을 하면서 또 성취감을 느끼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 좀 과거와 조금 그래도 달라진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이동하는 시간에 앱테크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엘리베이터 같은 거 기다릴 때 또 지하철 기다릴 때 이렇게 잠깐씩 앱테크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커피값도 벌면서 성취감까지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평이 있는데요. 게다가 이제 생활비를 아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MZ세대를 중심으로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면서 떠오르고 있는 가치 소비의 추세도 저절로 이제 동참이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일회용 잔 대신에 텀블러를 들고 가서 음료를 받고 할인을 받고 환경도 이제 보호를 하고요. 도시락을 싸와서 건강을 챙기고 또 다이어트까지 되니까 일거양득의 짠테크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봉 인상 속도보다 빚이 느는 속도가 현재 받는 연봉보다 갚아야 할 대출이 더 많은 그런 직장인들 말 그대로 허덕이고 있는데요. 감당해야 할 빚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